그쵸. 네. 일단 화병이라고 이렇게 딱 이름만 들으면 불 같으니까 화를 낼 것 같은 병인데, 실제로는 이게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깝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우울증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냐면 자존심, 아니면 이제 사회적인 이목이라든지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있죠. 뭐 이 정도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예민한 걸 거야, 이러면서 참아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오랫동안 묵혀져 있다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화병인데, 이게 또 화병이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 그랬다가 자기가 좀 막 갈등하다가 그 다음에 체념을 딱 해요. 그러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막 10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증상이 이제 이 병원에 와서 내가 가슴이 답답해요, 온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어지러워요, 온갖 증상을 다 말씀하시거든요. 몸의 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건 단순히 화가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이 오래돼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스트레스 일어난 거, 외부적 상황을 이제 내가 견디지 못해서 어쩌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래되다가 그것이 묵혀져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주위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참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역사, 히스토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걸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멘토가 있어서 조력자가 있어서 그걸 끌어주면 되지만, 상황적으로 이제 그게 잘 안 됐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냥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좀 오래되다 보면 이제 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간단하게 말하면 스트레스죠, 쉽게 말해서. 화는 화로 다스려야 된다. 이제 뭐 화를 다스려야 되는 거,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뜨거운 걸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먹는 거나 그런 걸로는 해결되기가 어렵고요. 이제 일단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화병이라 그러면 이제 중년이나 노년이 여성분들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고부 갈등이 오래돼서 이제 화병 걸리신 어머니,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엔 20, 30대도 화병 되게 많아요. 몸 증상이 일단 나타나면 약간 화병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제 뜨거운 거를 먹거나 아니면 뭐 화로에 관련된 거라서 그런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사실 이제 문제 상황에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당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준다든지, 물론 이제 체질을 감별해서 체질 식사를 해서 몸에 깨진 균형을 찾아주는 것도 치료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매운 거라든지 뜨거운 것이 좋은 체질도 있고 안 좋은 체질도 있기 때문에 그건 체질을 감별해서 좀 선별해야 될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병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한방 쪽이 더 이제 강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보통 약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비위가 허하다, 위장 기능이 허하다, 그럼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고, 아니면 화를 정말 많이 낸다, 진짜 내가 약간 열증 상태다, 열을 끌 수 있는 약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는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약은 오래전부터 그런 또 레시피가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몸의 증상을 잡아줄 수도 있고, 왕의 옛날 예를 드셨는데, 이제 왕의 그 당시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다 과로로 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몸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 중에서는 상황적으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직장 그만둔다든지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과 단절을 시킨다든지.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보면 환자분들이 자기 상황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담 치료랑 더불어서 한방치료 이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치료가 같이 들어간다면 생각보다 쉽게 나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70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화병 환자분들이 있죠.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이 오셨다가 한두 달 만에 막 괜찮아지시고 이런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우리가 특징은 또 막 가슴이 열이 난다. 등이 뜨거워 잠을 잘 수 없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걸 예상하기 전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슴에 열이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환자는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젊은 환자분들 답답해요. 조여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물론 열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양약을 먹었을 때 한 번 먹고 나서 바로 잠이 뭐 잘 와요. 불안한 게 없어서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약을 갖다가 전문가가 말하는 기간에 따라서 복용을 해주시면 몸의 증상도 같이 잡기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일단 내성과 중독성이 없어서 끊을 때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내가 합병 환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합병 환자가 아닐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합병은 남의 이야기야. 뭐 어르신들 얘기 아니겠어? 아닙니다. 젊은 사람 합병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합병 환자가 아닐 거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몸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기관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심리적인 치료와 그와 더불어서 몸의 신체적인 치료를 꼭 같이 더불어서 받으시면 훨씬 편안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